네, 야구가 없는 월요일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두 분입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KBS 김도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의 아주 지기발랄한 참견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잘 맞죠, 그래도? 어떠신 것 같아요? 방송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네.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크로스 있는데 한번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오펜스 파울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 티켓타카 기대를 해주시고 재밌는 참견, 오늘 아주 신랄한 참견도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야구팬이라면 아주 흥미를 가지고 지켜볼 주제를 가지고 신나게 두 분과 함께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의 참견 너튜브 독립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구독, 알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발표하기 전에 KBO의 지난 한 주를 달궜던 이슈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달궜던 이슈입니다. 삼성의 상승세, 다시 부르는 엘도라도. 최근 대구 삼성 라이온스 파크에 이 노래가 다시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람팍 갔거든요. 야, 그 현장에서 그날 매진이었는데 현장에서 듣는 이 노래 엘도라도 이게 웅장하더구만요. 진짜 하더구만요. 깜짝 놀랐어요.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좀 이 웅장한 맛이 있고 이 압도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이게 꽤 오래간만에 다시 나온 거잖아요. 이게 개월수로는요. 네. 무려 77개월 만에 엘도라도가 77개월. 부활을 한 건데요. 제가 밴드를 적어왔습니다. 원곡자들. 네, 원곡자가 독일 밴드인데요. 네. 군베이 댄스 밴드라고. 군베이 댄스 밴드. 예전에 그 팝 소개하는 프로에서 군뱅이 아닙니다. 군베이 댄스 밴드입니다. 아시죠? 모르겠는데? 저 처음 들었는데? 저도 예전에 저도 군뱅이라고 한 번 했어요. 그 예전에 그 팝 얘기 제가 워낙 음악을 좋아해가지고요. 네. 그 개그를 두 가지를 치셨어요. DJ 분들이 그 김광한, 김기덕 이런 분들이. 진짜 옛날 사람들이. 첫 번째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런 거 아시죠?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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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그거 개그를 좀 치셨고. 아나까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약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신 게 군뱅이 아닙니다. 군베이 댄스 밴드의 바로 이 노래 엘도라도입니다. 이렇게 그 소개를 하셨던 그 곡인데요. 아, 그래요? 독일 밴드입니다. 근데 이종열 단장께서 이거를 겨울에 제1기획 독일 법인까지 동원을 해서 이 군베이 댄스의 리드 보컬이 벌써 80살이 되셨고요. 그리고 작곡가는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에이전시까지 접촉을 해가지고 1년에 지금 기백만 원, 수백만 원 정도인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게 구단에서도 이게 약간 좀 그래요?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해서 제가 봐서는 앞으로 쭉 쓰게 되면 이제 뭐 몇천만 원이 들겠지만 어쨌든 그 돈을 해결을 해서 지금 7년 만에 다시 불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네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노래가 나올 때 승률이 5할 4푼대. 그 왕조 시절이잖아요. 네, 맞아요. 정규리그 4회 우승, 한국 시리즈 3회 우승. 반면에 이 노래가 없을 때 승률이 4할 6푼대입니다. 와, 요기베라가 야구를 멘탈이 90%, 그렇죠. 피지컬이 10%의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삼성 라이온즈 팬들의 멘탈에 결정적인 노래입니다. 이거 해결 하나 한 것만으로도 그래요? 이종열 단장 올해 과업 업무의 50%는 해결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노래가 돌아오면서 삼성 라이온즈의 멘탈리티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습니다. 아니 그 1년에 이게 결국 기백만 원, 1000만 원 언더라는 얘기인데 네. 그 정도 저작권료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비싼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요. 네. 독일 법인에서 찾아갔을 때 그 에이전시랑 작곡가 측에서 뭐라고 했냐. 이 노래는 침략, 약탈, 전쟁의 역사 그것도 좀 공격적인 역사인데 이 노래가 엘도라도 옛날 황금의 땅을 말하는 황금의 거니까. 땅을 뭐 약탈을 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응원가로 쓰느냐라고 해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 제1기획 쪽에서 이 노래는 삼성 라이온즈 팬들의 절대적인 영혼과도 같은 노래입니다라고 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거 뭐 7년 만에 찾았는데요. 일단 개막 시리즈부터 지금 울려 퍼지고 금요일에 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참 희한한 게 아까 우리 김도환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진짜 뭐 어떤 멘탈과도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엘도라도가 돌아오면서 그 왕조 시절의 그 느낌이 좀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이게 또 팀 성적도 잘 나오다 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우연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뭔가 연관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맞물리면서 팀 성적과도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연관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폐가 좀 있죠. 그래요? 그렇게 관련이 저는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요? 아무래도 뭐 그 당시가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나가던 시기였잖아요. 정말 대단한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나왔던 어떤 그 팬들이 자주 부르던 응원가를 다시 소환을 해서 뭔가 이제 그 왕조 시절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사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자리들이 이제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의미 같아요. 있다. 예, 저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그 야마이코 나바로 선수 네. 이 노래 나오면 따라했었고요. 채태인 선수도 이 노래 나오면 흥얼거렸고 선수들도 이걸 흥얼거릴 정도면 이거 사실 입에 착착 감기고 선수들이 그렇죠. 뭔가 그 맞아요.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야구가 기운이라든가 기세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거 절대적이고 음악이요. 의외로 야구에서 중요한 게 맞습니다. 정수빈 선수가 예전에 저한테 저는 초구를 안 치겠습니다. 남자 여자 그 돌림 노래 그 노래를 듣기 위해서 날려라. 그 노래가 또 제가 음악을 좋아해요. 비치보이스의 Surfing USA라는 네, 거예요. 맞아요. 정수빈 선수가 비치보이스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유튜브로 좀 들려줬더니 이거 이런 노래였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선수들한테 음악이 절대적이고요. 혹시 음악이 뭐 어떤 거예요? 장스나 저기 등장곡 유명했잖아요. 장스나 저요? 유명했었어요. 저 미국 행진곡. 예. 날려버려 날더던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야구에 참견이 아니라 무슨 음악에 참견입니까? 제가 음악을 좀 보니까. 좋아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오늘 끝난 것 같은데. 준비한 거 다 나오신 것 같은데. 아니 나중에 이걸로 한번 주제로 잡아가지고 네. 응원가 아니면 등장곡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도 재밌어요. 그럼요. 네. 착착 감기는 음악도 굉장히 많죠. 제가 할 얘기 많습니다. 예. 그 사실 롯데 팬들이 제가 노래방 가면 롯데 부산 팬들이 갈매기도 작년에 부산 들어왔죠? 갈매기를 작년에 노래방에서 들어왔어요. 자꾸 불러요. 맞아요. 그리고 저 기아 타이거즈는 남행열차 부르죠. 연안부도. 연안부도 SK 쓱쓱 팬들이 또 부르죠. 근데 삼성 라이온즈가 이거 사실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음악이 돌아온 것도 물론 팬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성적이 잘 나는데 그 성적의 근간에 젊은 선수들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거,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함께 엘도라도도 돌아왔고 성적도 잘 나니까 요즘 삼성 팬들이 야구 보는 맛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젊은 야수들의 성장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시작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보였었죠. 뭐 김지찬 선수라든가 뭐 이재현 선수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라인업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 과감하게 기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또 성적을 또 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영웅 선수가 그렇죠. 이제 포텐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재현 선수도 돌아왔고 김지찬 선수도 이제 포지션 옮기면서 제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데 작년에 좀 좋았던 김성윤 선수하고 김현준 선수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성적이 좀 안 나다 보니까 김영웅 선수까지 이제 터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뭐 터졌던 김성윤 선수, 김현준 선수까지 만약에 터진다고 하면 야수 전체 9명 중에 5명이 사실 젊은 선수들이거든요. 굉장한 거죠. 네, 그러면 진짜 시너지 효과가 저는 크게 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김영웅 선수가 완전히 지금 뭐 포텐이 터지면서 주전으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뭐 세대 교체에 거의 뭐 정점을 찍었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젊은 선수들이 활약을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기아 얘기를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지난주 이슈로 얘기를 하면서 역시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기아 역시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젊은 선수들이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5년 이내에 뽑았던 상위 픽을 받은 선수들이 이 팀의 주축이 된 것이 굉장히 결정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아의 어떤 드래프트의 목표와 잘 맞아떨어지면서 팀 성적과도 잘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야수 픽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 야수 픽이 결국 성공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때가 이제 이재현 선수가 1차 지명 맞습니다, 받고 맞습니다. 이제 김영웅 선수가 바로 이제 그 다음번에 맞습니다. 받고 김지혁 선수인가요? 김지혁 선수가 또 받고 이제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이 젊은 야수들을 뽑으면서 조만간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완벽하게 아마 야수의 어떤 그 리빌딩을 이제 시작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선수들이 생각보다 좀 일찍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일찍 올라온 그렇죠. 거죠. 예,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뭐 기량이 워낙 뛰어난 선수들은 바로 이제 리그에 적응을 하면서 좋은 성적이 나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특별한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이게 리그에 적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선수들이 거의 지금 3년 내에 지금 터지고 있으니까
잘 지금 리그에 녹아난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22년도 야수 픽을 할 때 사실 논란이 좀 많기는 많았습니다. 이 일반적으로는 투수를 첫 픽으로 가져가는데 야수 픽만 가져가는 게 1, 2, 3을 가져가는 게 사실은 맞냐 그런 얘기가 굉장히 사실은 그때 많았었죠. 예, 핵심이 이제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로 영웅 재현인데요. 맞아요. 제가 홍 단장님한테 그 당시 홍 단장이었었죠. 예, 어제 이제 홍준학 전 단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 기자님, 제가 나가고 왜 이리 잘 됩니까 우리 팀? 제가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성대모사 한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김 기자님, 우리 팀 왜 이리 잘 나갑니까? 요즘에 그 경기장에는 안 오시고요. 공식 직함은 그 고문으로 계시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이제 네. 그때 영웅 재현을 2022 1순위, 3순위 동시에 뽑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사실 이제 홍준학 단장의 그 책임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참에서 잠깐 했을 때 저한테 그때 계속 전화가 왔던 게 영웅이가 해줘야 됩니다. 김영웅이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셨었어요. 그만큼 김영웅 선수에 대한 공을 많이 드렸고 그런데 이제 전화 끊으실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나간 사람입니다. 지금 현 단장과 지금 감독 그리고 선수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시너지가 나고 있다라고 홍 단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때 과감하게 야수를 1, 3위에 뽑은 거 그게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2002년에 삼성이 그 처음 우승하고 딱 20주년 되는 해가 2022년이거든요. 아, 예, 예. 그때 야수를 뽑으면서 뭔가 이렇게 탄탄하게 초석을 다졌던 게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 아까 뭐 두 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재현 선수가 드래프트 1차 지명이었고 네. 김영훈 선수가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3번이었고 지금 그 삼성의 야수 WAR을 보니까 김영웅이 1등, 구자욱, 맥키넌 4등, 김지찬, 이성규가 공동 4등, 이재현이 6등 이렇게 돼 있으니까 146이에요, 146. 146입니다. 네. 22년 픽 그리고 김지찬도 사실은 젊은 픽 그 당시 젊은 픽이었었고 그렇죠. 상위 픽이었었는데 이런 젊은 선수들이 어떤 삼성을 바꾸고 있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야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마운드까지도 사실은 삼성이 좀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승현 선수, 이호성 그리고 육선엽 선수도 최근에 네. 이제 또 신인 선수로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또 마운드 쪽도 마찬가지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육선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등판을 2경기 정도밖에 갖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평가를 내리기에는 저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호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입단했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신인들을 기용할 때 보면 박진만 감독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바로 1군에 데뷔시켜서 선수를 쓰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이 선수가 이제 빌드업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줄 수 있다. 그게 어떤 그 매뉴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오키나와 가서 스프링 캠프에서 박진만 감독하고 이야기를 나눠도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팀이 급해도 신인들을 바로 쓸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쓰더라도 어느 정도 퓨처스에서 몇 경기 던지고 그리고 이제 기량을 조금 더 가다듬은 다음에 1군 무대에서 쓸 것이다. 그래서 이호성 선수도 사실 그런 개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완 이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어느 정도 기대가 됐던 게 제가 스프링 캠프 가서 정민태 코치를 만났을 때 선발 전환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컷 페스티벌인가 뭐 이렇게 하나를 배웠는데 그게 그렇게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규 시즌 들어가면 이승현 선수가 분명히 좋은 공을 던질 것이다라고 그때도 정말 확신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었지만 일단 이승현 선수가 지금 선발 마운드에 합류가 되면서 3경기 2승에 지금 1점대니까 예, 상당히 뭐 잘 던져주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제가 뭐 뒤에서 좀 들리는 얘기는 예전에 좌승현 선수가 좀 게으른 천재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뭐 훈련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훈련을 자기가 천재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한 면이 그런 얘기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재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재능이 뛰어난데 근데 지금 좌승현 선수가 가장 먼저 출근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경쟁 체제가 자리를 잡고 플래툰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자기 자리 잘못하면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전원이 일찍 출근해서 먼저 몸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서 삼성 선수들 지금 제가 봐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런 팀 분위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선수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에서 제시하는 목표라든가 뽑을 때 당시에 어떤 목표로 우리는 이 선수를 뽑겠다라는 팀 내부의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육성의 방식 이런 것도 네. 사실은 팀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올해 이제 뭐 좀 이따 이야기를 할 거지만
그 불펜진들을 영입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2차 드래프트라든가 FA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7, 8, 9가 확실해지고 그동안에 7, 8, 8에 던졌던 선수들이 앞으로 이제 뭐 5회나 6회라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 가고 그 5회, 6회에서 뭔가 선발로 키워볼 수 있는 자원을 선발로 돌리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승현 선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종열 단장이 불펜 영입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펜에서 활약하던 선수를 막 5, 6회로 옮기든가 아니면 선발 테스트를 봤는데 지금 이승현 선수가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에서 선발로 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승현 선수가 기존에 있던 그 불펜과 새롭게 들어온 불펜이 이제 워낙 그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이승현 선수를 이렇게 선발로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종열 감독이 이종열 단장이 부임한 이후에 그런 플랜을 갖고 이제 스토브 리그를 임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이제 불펜 얘기로 이제 다시 이제 계속해서 네. 이제 장순아가 이제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은 삼성이 이제 불펜 영입을 했잖아요. 임창민 선수와 이제 김재윤 선수 영입을 했는데 야구 팬들 사이에 사실은 논란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펜 FA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김재윤, 임창민을 영입하는 것이 삼성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현재로서는 7, 8회가 일단은 굉장히 단단해진 건 사실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7, 8회를 책임지던 젊은 선수들이 이제 선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김태훈 선수가 7, 8, 9회가 그렇죠. 그 앞으로 가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조금 일찍 무너져도 그 중간에 이제 롱 릴리프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김태훈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5승은 앞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임창민과 이제 김재우 선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 작년 시즌에 뭐 트레이드된 이후에 성적이 워낙 안 좋았지만 일단은 뭐 키움에서 그리고 했던 그때 커리어로 봤을 때는 딱 8회인데 7, 8회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이제 앞에 가다 보니까 이게 삼성 라이온즈가 역전패가 작년 시즌 가장 많았는데 지금 역전패가 가장 적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건 뭐냐? 선발이 좀 일찍 무너져도 뭔가 이제 김태훈부터 시작하는 5, 6, 7, 8, 9가 그래도 뭐 짱짱하니까 여기서 한번 뒤집고 그러면 딱 경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결국은 그동안 이제 어떻게 우승환에게 이어주느냐가 문제였는데 이제는 두 선수 임창민 선수랑 김재윤 선수가 생기면서 오승환까지 이어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 단 하나 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임창민과 김재윤이 나이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 주에 또 사실 피홈런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경기에 좀 예, 있었죠. 제가 네. 그거를 스카우트 파트에 좀 물어봤더니 6월, 7월에 김윤수 선수, 그 김범수 선수하고 형제 선수가 네, 있는데 네, 네. 지금 상무에서 153 찍고 그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김윤수 선수가 7월부터 합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이후에는 이재희와 양창섭이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 삼성 라이온즈는 좀 큰 그림으로 포스트 오승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않을 수가 않을 수 없죠. 없거든요.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윤수 지금 한 달, 두 달 있으면 돌아오고요. 그리고 올 연말에 양창섭 그리고 이재희가 돌아온다면 더 경쟁 체제, 서바이벌 체제가 확고해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불펜을 과연 FA로 영입하는 것이 그래서 무게감을 실어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불펜을 활용을 해서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느냐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은 불펜 외부 선수를 영입을 해서 단단해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근데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FA 시장에 어떤 선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팀하고 과연 이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을 때 궁합을 이제 봐야 되는데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는 작년 시즌 5점대였습니다. 맞아요. 구원 평균 자책점이 그렇죠. 리그에서 유일한 5점대였거든요.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만회하지 않으면 삼성 라이온즈가 다시 도약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종열 단장이 스토브리 기간에 그 구원진을 구축을 하려고 진짜 심혈을 기울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FA를 이제 불펜으로 영입하냐 안 하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팀 팀이 상황이 맞는 그러니까 것이다. 팀 상황이 만약에 진짜 구원진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럼 그걸 메우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시장에 좋은 구원 투수들이 많네. 그럼 영입을 할 수밖에 당연히 없는 영입해야죠. 거죠. 네. 예, 그렇게 그 시장의 어떤 그 논리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선수들의 면모 이런 것들로 당연히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당연히 여기 1군 무대는요. 이건 경험치 먹이는 무대가 아니라 증명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필승조를 구축해 놓지 않고서는요. 5강 안에 절대 들 수 없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필승조를 확실히 해놓고 군 제대하는 선수까지 온다?
제가 봐서는 삼성 라이온즈는 지금 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록을 보니까 지난해 5회까지 앞선 경기에서 승률이 72%인데 올해는 87%로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사실 이 87%도 지난 그 금요일 경기 이제 그 한번 잡히면서 이제 승률이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100%에 가까운 그렇죠. 승률을 기록을 했었던 삼성 라이온즈였습니다. 사실은 시즌 전에 저희가 그 시즌 전망할 때 없었죠? 아무도 어떤 전문가,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부의 뭐 다른 방송사의 그 전문가들도 예측을 했을 때 5강 후보로 삼성을 아무도 사실은 뽑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좀 아니, 아직 뭐 시즌 많이 남았는데요. 예, 예. 예, 저는 벌써 그 야참 댓글에 어떤 글이 올라오지? 니들이 전문가냐 맞히지도 못하면서 예. 재밌는 글들이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직도 삼성 어떻게 현재까지 전력으로 봤을 때는 이거 이 정도면은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라는 분들도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때 앞으로의? 출발이 일단은 삼성이 2승 8패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8연패하면서 네. 시작했어요. 2승하고 그러니까 KT한테 2승하고 그다음에 1무 포함 8연패를 한 맞아요, 다음에 맞아요. 그 이후에 지금 18승 7패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긴 연패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긴 연패가 없다는 거는 특히 이제 뭐 외국인 투수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태희라는 카드가 워낙 좋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 뭐 연패를 이제 끊어줄 수 있는 스토퍼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고 일단은 긴 연패는 없을 것 같아요. 긴 연패는 일단 긴 연패가 없다는 예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성적을 할 저는 것이다.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은 좀 할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김재상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좋은데요. 김재상 선수가 군에 입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백 조금 걸리고요. 그리고 김현준 선수가 좀 살아나야 돼요. 복귀했죠, 이제 복귀했어요. 예, 김현준 선수가 좀 살아나야 되는 그런 거 있고 투수 쪽에서는 지금 코너 시볼드 선수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나오고 있죠. 예. 예, 안 나올 사실 수가 뭐 없죠. SSG 같은 경우도 좀 빨랐죠, SSG도. 예, 더거 선수를 그 전날까지도 얘기 안 하다가 이제 보도자료 돌렸거든요. 코너 시볼드 선수가 만약에 5월에 안 좋다면 제가 봐서는 이 선수가 또 극 아이 성향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뷰캐넌 선수가 굉장히 이성향이었는데 극이였죠, 거기는 또. 극이었는데 코너 시볼드가 극 아이랍니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요 혼자 간대요. 혼자 집에 가고 이러는데 만약에 퍼포먼스가 안 좋으면 제가 봐서는 지금 스카우트 파트 타구단에서 지금 물망에 오르는 투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너 시볼드 선수가 좀 좋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 하에 저는 삼성의 앞자가 석삼자니까 3강으로 한번. 그새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시즌 전과 얘기가 달라지니까. 다음에 저 예상할 때 한번 불러주세요. 근데 이제 외국인 투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바꾸는 타이밍 뭐 정확한 타이밍은 사실 없는데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잘 나가다 보니까 또 성적도 좋고 이제 외국인 투수들에게 조금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저는 여유가 있다고 생긴 봐요. 거예요. 예, 여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여유 있을 때 이 선수한테 기회를 더 줘야 되느냐 아니면 쇳불도 당김에 빼란다고 여기서 바꾸고 오히려 더 탄력을 좀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고민을 삼성 라이온즈 프론트 그리고 박재만 감독이 하지 않을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 삼성 라이온스 이 좋은 얘기 한 게 참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기는 사실은 좀 하긴 한데 어쨌든 시즌 전에 전망이 많이 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삼성 팬들은 아마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삼성이 과연 올 시즌 이 젊은 사자의 어떤 성장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삼성의 또 순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주 야구의 참견도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야구의 참견 주제입니다. 2024 KBO 신인 보석함. 그 요즘에 미남을 모으는 그 홍석천 씨의 보석함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처음 들었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 그래요? KBO에도 최근에 보석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신인 보석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활약을 아주 풍성하게 올 시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즌이 과연 예전에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리그가 체질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젊은 선수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선수 많죠 지금. 네, 역대급으로 지난 드래프트가 투타 모두 풍년이었고요. 맞아요. 저희가 야참에서 작년에 뭐 소개를 해드렸고 지난 시즌 OPS 상위 30명 가운데 30세 이상이 23명이었는데 올 시즌 5월 4일 기준으로 상위 10명 중에 25살 미만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올해 투타에서 뭔가 젊은 선수들이 일을 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시즌 사실은 저희가 이때쯤 되면은 신인왕 얘기 막 예측도 해보고 물론 뭐 잘 맞지는 않습니다. 너무 빨라요. 한 2달은 해야지.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 때는 저희 둘을 이렇게 저는 답변을 못 보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요 딱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제가 제 머리에 생각나는 시인이 최소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최소 예. 10명인데 누굴 뽑아요? 어떻게 뽑아요, 이거를? 올해는 정말 신인왕 이게 눈에 띄는 선수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눈에 띄는 선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예년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한 2명, 3명 그렇죠. 정도의 예. 어떤 각축으로 사실 맞아요.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꼽을 수 있는 선수가 최소 10명은 되지 않나요? 10명이 넘죠. 왜냐하면 10명이 넘나요? 예, 그러니까 순수 신인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중고 신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희들도 이제 중고 신인의 어떤 그 기준점은 아는데 이 선수가 중고 신인의 기준점, 그 신인왕 기준점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게 찾아보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 선수들이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지금 신인왕 레이스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선수가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고르기가. 일단은 오늘 그 신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이제 그 이제 프로그램 후반쯤 가서는 왜 이렇게 올 시즌 젊은 선수들 포함을 해서 신인 선수, 젊은 선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까? 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먼저 얼마나 많은지 현재 KBO 리그에 얼마나 많은 신인급 선수를 활약하고 있는지 일단 저희가 표로 정리를 먼저 좀 해봤습니다. 2024 지명 신인입니다. 하나 황준서 전체 1번이었고 두산 김태견, 롯데 전미르, 삼성 육산엽 선수, KT 원상혁, 키움 전준표, SSG가 박지환, KT가 6,000명 선수. 네. 이 선수들이 지금 단순히 그냥 그 엔트리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 아니라 팀에서 자기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예. 황준서 선수는 사실 뭐 로테이션 선발 돌고 로테이션 있잖아요. 돌고 있죠. 로테이션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태균 선수도 최근에 그 퓨처스 한번 갔다 온 이후에 그렇죠. 평균 자책점이 굉장히 좋아요. 오, 1점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미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흔들리고는 있지만 일단은 롯데자이언츠가 초반에 안 좋았을 때 필승조 역할을 또 해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상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발 로테이션을 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준표 선수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엔트리에. 그런데 네네. 빠지기 전에 전준표 선수도 그리고 또 좋은 역할을 또 해줬고, 박지원 선수도 최근에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수골 또 이 골절을 당하면서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 장기 이탈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 육정명 선수는 얼마 전에 어제였나요? 토요일이었나요? 데뷔 첫 선발승 또 얻었죠. 또 잘 던졌잖아요. 네, 예. 잘 던지더라고요. 오. 이 선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맞습니다. 이게 일단 대표적인 선수가 좀 맞아요. 뽑아놓은 정도가 되겠는데 순수신인데. 순수신인데 네, 이렇게 그렇죠. 뽑아놓은 정도가 되겠는데 이 선수들이 어쩌면 이렇게 리그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거 생각해보죠. 아니 적응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고등학교 시스템에서 뭔가 좀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팀의 육성 시스템이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뭐 적응이라는 게 사실 고등학교 야구하고 프로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저는 선수들의 어떤 그 생각들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멘탈적인 들어요. 부분도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FA가 생긴 지가 거의 20년이 넘었잖아요. 한 25년 됐으니까. 본인들도 이제 프로에 가서 이제 막 진짜 좋은 성적을 내고 꾸준하게 활약을 하면 진짜 이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죠.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생각들이 이제 어린 선수들에게 사실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되죠. 예, 그러면 뭔가 이제 본인이 마음 자세들도 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니까 완성형의 선수들이 좀 많이 입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다 입단을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고등학교 드래프트를 해서 들어온 선수도 아까 뭐 나열을 했지만 이 선수들 거의 대부분 보면 가다듬을 거는 분명히 있지만 완성형에 가까운. 어느 정도 완성에 가까운. 네. 거기에 이제 조금 이제 경험이라든가 이제 프로의 어떤 그 체계적인 훈련 방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입히게 되면 더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지금 1군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또 펼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야. 이 선수들 중에 누구 가장 눈에 띄세요? 두 분은? 저는 사실 전미르 선수가 제가 이제 전미르 선수의 데뷔전을 제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개막 2연전 때. 근데 그 인상이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전미르 선수를 이제 뽑고 싶은데 전미르 선수가 최근에 좀 많이 맞았더라고요. 약간 좀 5점대로 올라갔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전준표 선수 던지는 모습을 제가 직접 중계한 건 아닌데 TV로 봤는데 진짜 지원시원하게 잘 던지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그러니까 구위 자체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뭐 제구도 조금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시원시원하게 가운데 보고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저는 이제 원상현 선수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전미르 선수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미르 선수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해 그 드래프트 특집할 때 전미르 선수는 타자 쪽을 저희가 권유를 그렇죠. 했어가지고 네. 제가 그 스카우트 팀 다른 팀, 네. 타팀 두 팀은 미르는 우리 팀이 왔으면 타자로 저희가 좀 키웠을 텐데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 전미르 선수가 투수에서 아쉽다가 아니라 그만큼 재능이 뛰어나다는 걸 또 반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역대급 풍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팀에서도 그렇죠. 다른 팀에 간 그 선수들에 대해서 관심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모팀 관계자는 또 그러더라고요. 2명의 육시를 주목해야 되는데 저 2명의 육시가 우리 팀에 왔었으면 너무 좋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정도로 지금 워낙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팀 선수들까지도 언급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육시 얘기하셨는데 그 육천명 선수 굉장히 기대 많이 됩니다. 이게 지난해 그 드래프트 특집에서도 저희가 다크호스 얘기할 때 제가 육천명 선수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육천명 선수가 한번 그 수술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시즌 때 좀 성적이 거의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육천명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계신데 육천명 선수는 기본적으로 제구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강철 감독도 뭐 극찬했던데. 네. 제구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또 경기 운영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육천명 선수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짜 참 좋은 선수 올해 많이 나왔고 참 한국 야구 어떻게 보면 발전적이다,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편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기량 발전 속도가 늦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게 이 선배로서의 쓴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부각이 되면 어느 한쪽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신인들이 활약하는 부분은 분명히 좋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그 각 팀마다 5선발에 대한 고민은 다 안고 다 있습니다. 있죠. 근데 4, 5선발도 안 된 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의 어떤 그 투수들 기존에 좋은 드래프트에서 이제 입단을 했던 선수들이 그만큼 기량 발전 속도가 늦다 보니까 뭔가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선수들이 그 자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꿰차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제가 봤을 때 좀 분발을 해야겠죠. 당연히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소개해드릴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입단 당시에 기대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장순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분발을 해가지고 또 어떤 자격들을 얻은 선수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순수 신인은 아닙니다만은 신인왕 자격 요건이 되는 신인급 선수들 리스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흔히 말하는 중고 신인들이 되겠습니다. LG 김범석 선수도 중고 신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김범석, 기아 곽도규, 키움 주승우, 김인범, 이종규. 김인범 좋더군요. 두산 최지강, 김유성, 삼성이 김재혁, 이우성, SSG가 고명준, 조병현, 그리고 NC가 한재승. 한재승도 최근에 아주 좋습니다. 네. 하나 황영묵 선수도 굉장히 눈에 띄는 선수였습니다. 야, 그야말로 정말 보석함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중고 신인 가운데서도 굉장히 리스트가 아주 화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선수 눈에 띄세요, 이 선수 가운데? 저는 솔직히 뭐 아마 뭐 최근에 이제 김범석 선수가 이제 워낙 또 좋은 활약을 하고 이제 곽도규 선수도 좋은 곽도규 선수도 이제 좋은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이 두 선수를 이제 많이 꼽으실 텐데 저는 SSG의 고명준 타자는 고명준 선수. 그리고 예, 투수는 예. NC의 한재승. 한재승 선수. 제가 눈이 가는 선수는 딱 이 두 선수입니다. 예. 고명준 선수 좋더라고요. 고명준 선수 수비도 괜찮아요. 제가 중계했을 때 그 다음 날 김도영 선수가 16도짜리 홈런을 때렸거든요. 맞아요. 그 전날 17도짜리 홈런. 맞습니다. 그 17도짜리 제가 중계했었어요. 저랑 같이 중계했어요. 그렇구나. 저 그 홈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이렇게 날아갔거든요. 김도영은 이렇게 날아가고. 맞아요. 그 홈런 보면서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측병장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진짜 낮게 나갔어요. 각도가 17도밖에 안 되는군요. 특히 이제 고명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입단한 지가 좀 됐거든요. 4년 차인데 사실 그 무릎 그 십자인대 이제 큰 부상 당하면서 한 2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렸고 올해 이제 뭐 첫 안타를 때려냈는데 앞선 그 2시즌은 5경기밖에 출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무 성적이 없던 선수인데 이순용 그 감독이 딱 부임한 이후에 뭔가 이 타격 이걸 본 거죠. 그렇겠죠. 본인이 좋은 성적을 지금 내고 있으니까 계속 주전 1루수로 나오는데 이 선수 예사롭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타자 가운데는 이 고명준 선수가 가장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김 기자는 어떤 선수? 황영묵 선수. 황영묵 선수. 황영묵 선수 지금 무시 못하는 게요. 인정입니다. 예.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선수가 이렇게 스토리가 계속 있죠. 발전해 있어요. 가고 이런 저는 이건 정말 뭐 영화로 만들어도 뭐 그렇죠. 이 선수가 배달 알바까지 또 맞아요, 했고 맞아요. 얼마나 그 월급이 없어가지고 돈 때문에도 고생했던 선수 아닙니까? 황영무 선수가 그리고 단순히 스토리만 있는 선수가 아니라 공수 양면에서 지금 하나를 이끌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 성적이 지금 9위까지 추락해가지고 9위까지 추락했나요? 네, 9위 31일 만에 정말 구위로 들어갔어요. 안타까운데 뭐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황영 무키 배치까지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정말 저는 이걸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황영묵 선수도 주목해야 될 선수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신인왕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거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순수 신인과 중고 신인 가운데 신인왕이 좀 유리한 쪽이 있나요? 제가 만약에 투표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중고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문동주 선수가 작년에 자격 그렇게 조건이 되면 받았고, 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그 기준점으로 볼 것 같아요. 자격 요건 안에서 자격 가장 좋은 요건 안에서 성적?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 그러니까 뭐 중고신이든 순수신 상관없이. 아마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뭐 기자들이나 기자들이 이런 분들은 투표권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순수신을 좀 좋아하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럴 왜냐하면 수 이거는 있죠. 사람의 보는 관점마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그 규정 안에서 성적이 좋으면? 가장 좋은 선수를 저는 꼽을 것 같아요. 김 기자는 어떻게 저는 뽑았어요? 뭐 투표권이 있는데요. 네. 우리 장 의원 장순아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저희 기자들도 WRC 플러스도 다 보고요. 그럼요. 투수 FIP도 다 볼 줄 알고 엄연히 실력을 하고 또 MVP 투표도 있잖아요. 맞아요. 외국인 차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정도로 실력으로 이번에는 뽑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수치가 맞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활약을 하다 보니까 신인왕을 예상하기가 참 이게 쉽지. 올해는 정말 진짜 쉽지 근데 않을 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 시점으로 봤을 때 가장 유력한 신인왕은 과연 누가 될지 KBSN 해설위원 김도환 기자 그리고 제가 포함된 KBSN 판정단에게 설문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희관 뭐예요? 이 유희관 3명 뭐야? 너무했다 진짜. 이렇게 꼽으면 저도 꼽죠. 이렇게 다 걸리면은 나중에 이거 나 맞췄다 그럴 거 아니야? 또 이거. 맞아요. 예. 일단 장순아 누구 뽑은 거예요, 장순아는? 저는 그 사실 답변을 이제 못 드렸는데 여기 와서 이제 드렸습니다.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한 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한재승 선수를 한재승. 뽑을 거고요. 한재승. 두 명을 꼽는다고 한다면 고명준과 한재승을 꼽을 유희관이랑 뭐가 달라요? 이게 똑같은 얘기지 그게. 근데 여기 와서 이제 한재승 선수를 제가 꼽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고명준 선수한테 더 눈이 가요. 일단 김도환 기자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조병현 선수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2일 날 노시환 선수하고 맞아요. 조병원 예, 선수가 예. 대결을 했을 때 그 당일날만 가지고 뽑은 건 아닌데 4주 전에요. 노시환 선수가 문학구장에서 조병현 선수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노시환 선수가 고개를 막 놀래는 표정이 있어요. 가로 저으면서. 그러니까 노시환 선수가 4주 전에 조병현 선수한테 놀랬다? 분명히 재대결을 기다렸을 겁니다. 노시환이라는 강타자가 조병현을 기다렸을 텐데 4주 뒤에 만나서 또 삼진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조병현 선수가 지금 뭐 퍼포먼스는 뭐 최근에 좀 이렇게 안 좋았던 부진했던 경기도 있긴 하지만 노시환 선수를 상대했던 그 타석을 보고 나서 저는 이 선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군 문제도 해결을 했고 그 세관고등학교 시절에 스카우트 몇 분이 배영수 코치랑 폼이 비슷하네 이런 얘기를 그런가요? 했었어요. 근데 또 이게 또 인연처럼 지금 문학에서 배영수 코치와 조병현 선수가 다시 만났거든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선수, 올해 충분히 새내기 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장성호 의원은 고명준 선수로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명준 선수 좀 고민하고 그래요. 아니 또. 한재승이라면서. 아니 유희관 위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명준으로 하겠습니다. 고명준 선수. 왜냐하면 고명준 선수는 지금 시즌 초반부터 좀 좋지 않았던 시기를 계속 본인의 어떤 그 의지와 좋은 성적으로 지금 이겨내면서 지금 고명준 선수가 36경기 중에 34경기에 나왔거든요. 네, 34경기인데 2할 9푼 1리에 홈런이 5개씩 붙었죠. 좋네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네요. 앞으로도 계속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성적이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른 선수들보다 스탯 쌓기가 더 좋죠. 좋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명준 선수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곽도규 선수 선택을 했잖아요. 네. 곽도규 선수가 현재 19경기 1승 5홀드 3.40 2.40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는데 뭐 성적도 성적입니다만은 이거 인터뷰할 때 정말 매력 있었어요. 네. 인터뷰할 때 진짜 매력 있어요. 그 윤영철 선수랑 같이 했을 때도 매력 있었는데 그 전에 왜 저는 신인왕 받으면 안 됩니다. 팀 사정상 와 너무 매력 있는 선수였던 거죠. 지금 제가 신인왕 레이스에 함께 하는 거는 팀의 승리에 그다지 좋은 길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희는 지금 7, 8, 9가 완벽히 좋은 투수들이 있기에 제가 홀드 상황에 나가면은 저희가 정해진 루트보다 조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여서 지금 제가 신인왕을 노린다라고 말하면 저희 팀이 승리하는 거와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그저 7, 8, 9 형들이 완벽히 경기를 막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이어주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를 너무 잘. 그런 건가요? 그런 얘기를 했던 과연 저는 신인왕에 어울리지 않는 선수란 얘기한 선수가 신인왕을 받았을 때 그 어떤 것들 뭐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매력 있는 선수고 저는 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참 그 구원 투수들이 이게 신인왕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어려운 게 뭐냐면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또 등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이닝을 좀 채울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평균 자책점이 이제 결국에는 보여지는 어떤 그 수치잖아요. 근데 구원들은 잘 던지다가 정말 한 경기 딱 망해버리면 평균 자책점이 그냥 쭉 빡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어필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이닝도 적고 평균 자책점도 만약에 높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못 던졌네. 근데 이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보면 생각할 수 있죠. 10경기 중에 9경기 무실점에 한 경기가 만약에 5실점이다. 그러면 그러면 뭐 평균 평균 자책점이 막 자책점이 4.5점 된단 말이에요. 불리한 부분들을 이제 구원 투수들은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느냐인데 사실상 선발 투수보다는 이제 구원 투수들이 사실상 이 신인왕 레이스에서 주목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용택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김범석 선수 얘기를 하면서 아마 김범석 선수의 지금 팀 내의 어떤 그 포지션으로 봤을 때 규정 타석을 못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아까 이제 박용택 위원은 그 김범석 선수를 신인왕 후보로 이제 꼽았는데 규정 타석 얘기도 사실은 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규정 타석 못 채우고 신인왕 된 케이스가 분명히 김태균 의원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김태균 의원이요. 2001년에 당시 88경기를 출장했는데 규정 타석에 미달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홈런을 20개나 때리고 맞습니다. OPS가 1.08로 1을 넘겼거든요. 김태균 선수처럼 규정 타석 미달 신인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김범석 선수도 저는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김범석 선수를 안 한 면도 좀 있는데 김범석 선수 지금 추세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기자들이 가끔 살 얘기 물어보잖아요. 그런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딱 진짜로요? 이래요. 오. 그러니까 김범석 선수가 지금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굉장히 당찬 모습도 있고 제2의 이대호처럼 홈런 타자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야수 출신 신인왕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야수 신인왕 받은 게 강백호 선수 네. 6년 전에 받았는데 김범석 선수 야수 신인왕 가능할까요? 어떤 점이 좀 더 저는 보강이란 말이 고명준 좀 선수 약간 되고 좀 있는데. 고명준 어차피 만약 고명준도 그렇고 만약 네. 김범석이 받으면 어쨌든 야수 출신이 6년 네. 만에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불리하긴 불리하죠. 아무래도 왜냐면, 투수보다는 그런 적이 있죠. 투수보다 야수가 좀 불리하고, 그러니까 경기를 많이 나가면서 이제 팬들의 어떤 그 익숙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야수가 좋긴 좋은데, 왜냐하면 이제 또 기존에 있던 선수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야수는 거의 대부분 이제 주전 선수들과 이제 경쟁을 해서 그걸 또 비집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즌 내내 또 타격이라는 게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려운데 또 좋지 않을 때 이걸 얼마만큼 짧게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면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자리를 쭉 지킬 수 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김범석 선수는 오히려 LG는 야수진이 좀 탄탄하다 보니까 다시 뭐 대타라든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전 조금 있다고 보는데 고명준 선수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일로 제가 봐서 갈수 쭉 있다. 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럼 고명준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범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명타자하고 이제 저 1루를 이제 같이 보는데 고명준 선수는 계속 지금 1루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아무래도 이제 고명준 선수가 야수 쪽으로 보면 김범석 선수보다는 일단 시즌 출발이 굉장히 좋았고 경기도 많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야수 쪽으로 보면 고명준 선수가 조금 더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이렇게 올 시즌 과연 신인왕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선수가 가장 강력한 후보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올해는
어떤 선수를 강력하게 밀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아주 다양한 선수들이 올해 리그에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최근에 젊은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일까?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일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과 어떤 그 야구계에서 꽤 인지도가 있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ABS와 관련된 얘기인데 ABS가 시행이 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슈퍼스타 존, 고참 존, 신인 존이 없어지면서 그 득을 보는 것이 바로 지금 젊은 선수들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얼마 전에 사실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또 마침 그 기사가 한번 좀 나가지고 굉장히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사에서도 내용이 스트라이크 존이 흔히 말하는 스타콜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젊은 선수들이 득을 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주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석에서 그냥 이런 의견이 있다 정도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가 스타존, 스타콜이 있기 때문에 ABS 기계로 한번 진짜 정정당당하게 한번 하면 어떨까.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초구 같은 경우에 외국인 선수라던가 이름 없는 선수들 경우에 보더라인 공은 조금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암묵적으로는 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들이 의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선입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약간은 지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굉장히 제구력이 좋은 선수라면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약간의 좀 심판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죠, 사실은. 뭐 최근에 사실 뭐 제가 이제 최근에 MLB 취재를 직접 뭐 현장에서 한 건 아닌데요. 메이저리그가 사실은 스타콜이 있습니다. 있죠. 그렉 추신수 선수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 조이부터 나오면 예. 가운데 들어왔는데도 그냥 심판이 가만히 있는 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까지 실력으로 넣는 거거든요. 그렉 매덕스가 보더라인에 넣으면 존에 좀 한 개 빠져도 반 개 빠져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기 때문에 심판의 콜이 올라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타콜의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요. 이제는 한국 프로야구는 정정당당하게 인간의 눈 말고 기계에 따라서 하는 게 낫다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3명의 투수 가운데 현재로서는 양현종 선수의 구위가 제일 좋은 게 유현진과 김광현 선수가 양현종 선수에 비해서는 최근에 조금 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ABS 존이 현재의 구위를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장 정정당당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그 우리 답변을 3개나 했던 유희관 의원 있잖아요. 이거 뭐 편집될지는 모르겠지만 유희관이 보더라인에 던지면 스트라이크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심판들 입장에서는 워낙 제구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타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정정당당한 승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신인 선수 19살 선수가 올라왔잖아요. 3볼에서는 스트라이크 줘요. 근데 2 스트라이크 노볼에서는 보더라인에 오잖아요. 안 올라가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정수근 선수가 사석에서 한 얘기인데 19살, 20살 때 도루를 했는데 훨씬 전에 베이스를 찍었거든요. 심판이 그냥 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루 같은 예전에 비디오 판독이 없을 때는 야수들도요 그런 손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 의원이 사실 99개 하고 은퇴하고 도루를 100개를 못 했는데 오심 때문에 몇 개 날아간 도루가 있을 거예요. 없습니까? 이건 있겠죠. 피셜입니다. 있겠죠. 결국 이제 그 어떤 기계가 이제는 판정을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야구를 다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ABS를 특히 반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인 선수와 슈퍼스타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그 스트라이크 존이 어떤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도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야구가 다시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ABS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제가 자료를 뽑아봤더니요. 이게 정확히 사각형으로 되지가 않아요. 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보면 그렇게 나올 수가 이게 없어요. ABS가요. 타원형으로 되기 때문에요. 모서리 4곳에 지금 젊은 선수들은 그 4곳을 타겟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황재균 선수가 스타급 선수거든요. 그 퇴장당했을 때 그게 이제 모서리에 들어갔는데 그게 아마 인간이 판단했으면 그거 볼로 판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공정하게 기계가 한 거거든요. 제가 황재균 선수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스타콜이 없어진 지금 저는 대찬성이고요. 정정당당한 승부, 실력대로 겨뤄보는 승부. 장유현도요. 워낙 선구안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장효조, 장성호가 안 치면 볼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장성호 위원도 분명히 스타콜의 수혜를 받을 수 나는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게 몇 번 있었어요. 그래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뭐 아웃코스라든가 이제 몸쪽 그냥 우리가 비슷한 공들은 다 때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 보더라인에 이제 걸치는 공을 과연 내가 참느냐 아니면 이거를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느냐 아니면 볼 판정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거 몰리는 건 없죠. 그런 것들이 아마 제 기억으로도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 이게 삼진인데 이게 볼 판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올 시즌 신인 선수들 그리고 젊은 선수를 얘기하다 보니까 뭐 ABS까지 얘기가 이제 흘러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올 시즌 ABS가 도입이 되고 젊은 선수들이 올 시즌 더 두각을 나타내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리그로 봤을 때는 또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약간 그 다른 메시지를 이 여지껏 봐왔던 야구와는 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특히 젊은 야구 팬들에게도 어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약간 느낌은 다른데 이게 고등학교가 먼저 ABS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1년인가 2년 정도 먼저. 그래가지고 시작을 고등학교 했잖아요. 때 한때 볼넷이 한 경기 20개씩 나오고 막 그렇죠. 그랬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똑같은 기준점은 아니겠죠. 프로와 이제 아마추어가 왜냐하면 이제 프로는 이제 2세트 넣고 뭐 아마추어는 조금 더 뭐 넓게 가는데 그러니까 ABS를 지금 막 입단한 선수들이 완벽하게 적응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ABS는 이런 거구나. 이미 알고 있다. 네. 고등학교 선수들이 어느 정도 경험을 했기 근데 때문에.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냥 급하게 막 딱 진짜 지금 만난 순간에 뭘 하는 것보다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저는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충분한 하거든요. 장점이죠.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입단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신인들에게 있다. 조금 많이 묻어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거부감이 없는 거죠. 해보니까 해보고 들어갔으니까. 납득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해보고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깨어있는 얘기고요. 통산 타율 몇 리 정도 어떻게 이득 보셨습니까? 어떤 걸요? 아니 ABS 없어가지고 이득 보신 통산 타율이 한 몇 리 정도 될까요? 제가 아마 ABS가 있었다고 한다면 ER 한 8% 9% 정도. 에이, 너무 또 겸손한 얘기도 하고 그래 또. 오늘 참 다양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인 선수들 뭐 삼성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젊은 선수 얘기, 신인 선수부터 또 ABS 얘기까지 오늘 다양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리그에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근데 일인 것 허청재님이 같고. 전화 왔거든요. 지금 우리 그 얘기한 줄 알고 전화하는 한번 받아볼까요? 받아보세요. 허청재님. 통화 가능해요. 총재님 저희 그 지금 야구 참견 녹화하고 있거든요. 총재님 안녕하세요. 권성욱입니다. 총재님. 우리 어차피 전화 인터뷰식으로 ABS에 대해서 하면 안 돼. 패를 누구예요? 장성호 위원이랑 김도원 기자랑 좀 저희 셋이서 좀 떠들고 있습니다. 총재님. 장동구가 잘 알 건데. 그럼요. 안 그래도 지금 장성호는 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장성호가 야구인치고는 좀 머리가 좋잖아. 굉장히 좋은 그럼요. 예. 총재님 언제 시간 한번 내주셔서 올해도 야참 한번 나와주세요, 총재님. 그러면은 여름에 우리 한번 나와주시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연락드릴게요. 야, 근데 어떻게 딱 허총재님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러게요, 말입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에 관한 얘기, 신인 왕에 대한 얘기, 또 젊은 선수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ABS 얘기까지 했고 또 홍경 총재 전화까지 또 아주 다양하게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얼굴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이 팬들의 아주 큰 즐거움이 아닌가,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시즌 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활약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참견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